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례파인만 고등부 수학과 팀장 이철호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1학기 기말고사 위례고 공통수학 1에 관한 기출분석 영상을 준비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기말고사 결과 분석과 주요 문학 및 이제 2학기 학습 전략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기말고사 위례고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상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문항수가 많았는데요. 서술형 문제가 없었더라도 이제 객관식이 3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셨다면 아마도 이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출제 비중 및 특징인데요.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시작이 돼서 1차, 2차 부등식, 경우의 수, 행렬이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여러 가지 방정식 6문제, 부등식 단원에서 7문제, 경우의 수가 12문제로 좀 많았고요. 행렬은 5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예상 등급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객관식 30문항이기 때문에 또 이제 등급 컷이 조금 낮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1등급 컷은 80에서 83점, 2등급 컷은 70에서 72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주요 문항입니다. 그래도 28번 문항인데요. 이제 3차 방정식의 이제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였고요. 네. 두 번째 문제는 30분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를 좀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칠판에 두 문제를 조금 같이 풀어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8번 풀어볼게. 이제 주어진 3차 방정식이 나왔고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야.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S분의 K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 일단 문제부터 살펴보면은 3차 방정식 나왔으니까 우리 어떻게 연습했냐면 3차 방정식 주어지면 선생님 뭐라 그랬어? 무조건 1차 곱하기 2차 형태로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 1차 곱하기 2차 형태를 먼저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했거든. 자, 그럼 인수부터 찾아보면은 인수 찾는 법도 연습했잖아. 계수에 미지수 있을 때 미지수 0으로 만든 x 찾으라고 했으니까 8분의 k 마이너스 8분의 k니까 x가 1일 때 되겠지. 그래서 일단 인수분해부터 먼저 해볼게. 뭐 조리체법 사용이 되는데 선생님 그냥 묶을 거야. 여기 8분의 k 말고 나머지 것들 2x로 묶게 되면 어떻게 돼? 2x로 묶으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몇 x?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갈 거고 맞지? 맞나? 내가 문제를 잘못 쓴 건 아니겠지? 잘못 썼잖아. 여기 플러스잖아. 맞지? 인수분해가 안 되네. 여기 플러스라고 쓸 거고, 맞지? 8분의 K로 묶어줄게. 더하기 8분의 K로 묶어주게 되면은, 자, X의 마이너스 1은, 자, 0이다. 라고 이렇게 문제가 바뀌어. 자, 그러면은, 요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얘가 X의 마이너스 1과 X의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공통인수인 X 마이너스 1로 묶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X 마이너스 1을 묶었어. 곱하니까 2x 제곱에 마이너스의 4x 자 플러스 8분의 k가 얼마야? 이 친구가 0이다 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x가 1이라는 실근은 반드시 존재를 하는 거고 이 친구는 아직 근을 몰라. 근을 모르는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실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취급할 거야. 서로 다르단 말은 분명히 대소가 존재한다라는 의미니까 누가 더 커? 그냥 난 베타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게. 알겠지? 자 그러면 근각계수와 관계 여기서 x가 1 또는 뭐야? 알파와 베타다 이렇게 세 개의 실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적어줘야 하는 게 뭐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얼마가 되는 거야? 16분의 k야 라고 이렇게 되겠지. 맞지? 자 그러면은 이제 직각삼각형을 만드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무슨 변의 길이지? 빗변의 길이지.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은 해야 돼. 봐봐. 야, 두 근의 합이 2야. 맞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빗변이 1이 된다면 알파랑 베타는 1보다 작아야 돼. 근데 우리 1보다 작은 두 개를 더해서 2를 만들 수가 없거든?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상황에서 1은 절대로 빗변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이야. 자, 근데 내가 알파랑 베타 중에 베타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조건을 살펴보면 두 번째, 자, 직각삼각형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지. 우리 문제에서는 베타가 빗변이 될 거고 나머지 두면 1과 알파가 이렇게 처리가 될 거야.
맞지? 그럼 요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K 값도 구하고 넓이도 구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랑 당연히 직각삼각형 나왔으니까 피타고라스 쓰겠지? 자, 그러면 일단 피타고라스부터 써볼게. 자, 베타 제곱에서 무슨 제곱을 빼니까 알파 제곱을 빼니까 자, 1이 돼야 되는 거고, 자, 이거 합차 공식으로 바꿔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에 자, 베타의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야? 1인 거야. 자, 근데 우리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라고 알고 있으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분의 1이 됩니다 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자, 그럼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얼마 빼주면 되지? 4알파 베타 빼줘요 라고 이렇게씩 쓰면 되겠지. 자, 넣어볼게.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분의 1이니까 제곱하면 4분의 1은요 알파 더하기 베타 2에 제곱하면 4가 될 거고, 알파 베타가 16분의 K니까 마이너스 4분의 K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 K값 나올 수 있겠지. K값이 얼마지? K는 15야 라고 이렇게 먼저 K값이 등장하게 돼. 자, 그럼 일단 우리 K는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구해야 돼? 넓이 구하래. 근데 잘 봐봐 얘들아. 자, 그럼 지금 알고 있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야? 2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얼마가 되는 거야? 알파 베타가 16분의 얼마가 돼? 15가 돼. 자, 이거 그냥 베타가 2-알파라고 대입한다고 집어넣으면 알파 베타 값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 매번 봤잖아. 내가 그 직각삼각형 나오면은 비율관계 한 번만 좀 생각해 보라고. 맞지? 내가 이 1이라는 거를 그냥 4분의 4로 고쳐볼 거야. 왜 그러냐면 이게 16이니까 얘가 만약에 4분의 뭐가 되고 4분의 뭐가 됐을 때 16이 나올 것 같고, 3대 4대 5니까 여기 3이라고 생각하고 3대 4대 5 집어넣고 생각을 해보면 알파랑 베타 곱하면 16분의 15 나오는 거 확인되고, 두 개 더하니까 2 되는 것도 확인 가능하니까 그냥 이렇게 끝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저렇게 하니까 그냥 해본 거야. 안 됐으면은 대입해서 해봤겠지, 맞지? 근데 됐으니까 이게 답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S 구해볼게. 자,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알파 이렇게 되는 2분의 1 알파니까 8분의 3이다 라고 이렇게 체크가 될 거고, 문제에서 구하는 게 S분의 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8분의 몇 분의 3분의 K 값이 얼마였어? 15 이렇게 들어가겠지. 약분되고 계산하면 이 문제 답은 40이 답이다. 이렇게 되겠네. 맞지?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 많이 풀어봤던 문제인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맨 처음에 잡은 실근들과 근과 계수의 관계로 우리는 빗변이 1이 될 수 없음을 느끼고, 맞지? 그래서 알파, 베타의 계수 관계 찾아서 일단 베타가 빗변이 되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했으면 좋겠어. 맞지? 뭐 그 다음부터는 뭐 근계관이랑 곱셈 공식으로 문제 푸는 거였고, 뭐 이 부분은 단순히 계산이기 때문에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 알겠지? 확인해보고 마무리할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위르고 30번 문제를 풀어보자. 알겠지? 일단 x에 대한 부등식이 딱 주어졌고,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뭐 옳은 것을 찾으라는 문제야. 이 문제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주어진 부등식 자체에서 일단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얘를 좀 해석을 먼저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하기 전에 일단 관련된 개념부터 조금 적고 갈 건데, 첫 번째, 우리가 일단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x의 제곱이나 절대값의 x의 제곱은 항상 같다라고 설명을 해줬으니까 선생님이 주어진 2차 부등식을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가 안 되지.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의 k 플러스 2의 절대값 x의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상관없어. 맞지?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가 해줄 얘기는 뭐냐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fx라고 하는 친구를 kx 제곱에 마이너스의 k 플러스 2의 x의 플러스 1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주어진 이 부등식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요, x 자리에 절대값 x가 들어간 형태니까 이 친구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f의 절대값의 x가 0보다 큽니다 라고 이렇게 문제를 바꿔서 생각을 하면 되거든? 맞지? 일단 여기까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거 그래프 그려서 풀어야 되니까 선생님 한 번만 더 설명할게. 두 번째, y는 f의 절대값의 x의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우리 생각해 볼 거야. 맞지? 기억나? 첫 번째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첫 번째는 y는 자, f의 x의 그래프에서
뭐 지우라고 했어? x가 0보다 작은 부분을 지운다라고 이렇게 알려줬지. 부분 삭제라고 할게. 지울 거야. 알겠지? 두 번째는 남은 부분을 지우고 남은 부분을 무슨 축에 대칭해주자? y축에 대칭해줍시다 라고 이렇게 설명했던 게 기억나. 그래서 요거 가지고 내가 그냥 그래프 그리는 것도 확인시켜 줄 거고 거기에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설명해 볼 건데 요거 체크하면서 문제 가자. 알겠지? 기억, 니은, 디귿 순서대로 갈 건데 기억 해보라 이거야. 자 봐봐. 기억부터 볼게. 자 K가 1이래. K가 1이니까 이 문제 어떻게 변하냐면 절대값 x의 제곱에 마이너스 K에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K에다 1 집어. 야 이거 또 문제를 왜 이렇게 잘못 쓰는 거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거에 K에다 1 집어넣으니까 플러스의 절대값 x에 자 플러스의 1이 0보다 크다. 이거 할 건데 이거 두 번째에서 했듯이 이거 바로 그릴 수 없으니까 무슨 그래프부터 그려볼 거냐면은 첫 번째로 y는 자, 절대값 없이 x제곱에 더하기 x에 더하기 1이라는 이 그래프에서부터 시작을 해볼 거야. 자 봐봐. 이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지 않지? 자, 너무나 많이 봤으니까 요 그래프 붕 떠 있는 건 알 거 아니야. 판별식 0보다 작으니까. 대칭축 보면 대칭축 얼마지?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싹 이렇게 된대. 맞지? 여기가 당연히 1이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친구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구할 거는 누구야? 요 친구잖아. 맞지? 맞지? 그러면은 이 친구의 그래프 그리려면 이 원래 주어진 그래프에서 어디 부분만 남기래? 삭제하는 부분이 어디야? x가 0보다 작은 부분 삭제시켜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만 남는 거야. 남는 부분이 여기다 이렇게 되겠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럼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y축 대칭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 y축 대칭해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지. 야, 이게 대칭이니까 조금만 더 이렇게 대충 이해가지? 맞지? 이 그래프가 y는 절대값 x의 제곱 더하기 절대값 x의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그럼 이제 물어볼게. 이 주황색 그래프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참이겠지. 맞지?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라고 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거야. 요거를 반복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제 니은도 해볼게. k가 0이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자, 니은은 여기다 잠깐 쓸까? 여기다. 니은 여기다 써볼게. 자, K가 0보다 작은 상황을 좀 살펴보고 갈 거야. K가 0보다 작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일단 그래프 자체가 위로 볼록해. 그래프 자체가 위로 볼록하고 지금 이 문제에서 대칭축 자체가 어떻게 세팅이 되냐면 우리가 구한 대칭축이 2K분의 맞지? 2K분의 뭐가 되는 거야? K-의 2다라고 이렇게 세팅이 되겠지? 그럼 K가 0보다 작으니까 음수야? 음수니까 대칭축 0보다 커? 이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이거 토대로 그래프 한번 그려볼 건데 잘 봐봐. 똑같이 그릴게. 자, 대칭축이 양수 쪽에 어딘가에 대칭축이 있어요 라는 말이고 맞지? Y절편은 1로 고정된 상태니까 위로 볼록한 모양이 나오려면 그래프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야 돼. 선생님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럼 이 그래프가 뭐야? 이 그래프가 내가 지우개도 이렇게 갈게.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거야. 이 친구의 그래프가. 이 친구의 그래프. 얘가 y는 f의 x다라고 이렇게 놓게. 뭐 색도 똑같이 해줄까? 색도 똑같이 해주면 자 이렇게 된다고 치자. 자, 여기 0, 1 이렇게 된 거지. 맞지? 자, 근데 우리가 그려야 되는 함수는 얘야? 얘가 아니지. 여기다가 무슨 그래프를 얹힐 거냐면 지금부터 y는 f의 절대값 x의 그래프를 얹혀야 돼. 자, 그럼 여기서 x가 0보다 작은 부분을 삭제해. 그럼 남는 부분은 이만큼이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이만큼을 무슨 축에 대칭해? y축에 대칭해. 이렇게 되니까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지. 자, 그럼 이 그래프가 이제 x축보다 큰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 근데 너네가 보면 알겠지만 X축 위에 요만큼이나 존재하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니은은 틀립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맞지?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너네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 대신에 요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겠죠. 맞죠? 그럼 마지막에 이제 디귿하고 마무리 하는데 칠판 부분만 지우고 갈게. 일단 기억, 니은 여기까지 확인했었고, 자, 디귿을 보게 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k의 값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어 라고 했거든. 자, 근데 왜 4 빼기 2루트 3, 4 더하기 2루트 3이 어디서부터 나온 걸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자, 보니까 아까 우리 fx를 이렇게 잡기로 했잖아. 맞지? 자, 근데 봐봐. 아마도 얘는 뭘 물어보고 싶은 거냐면, 애초에 그래프가 붕 떠 있으면 어디에 지우고 대칭을 해도 항상 위에 있겠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붕 떠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봤으면은 x축과 만나면 안 돼. 맞지? 그래서 판별식을 일단 써볼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 fx의 판별식을 볼 거야. 자, 판별식을 보면 이 친구 판별식 써볼게. 판별식 D는 어떻게 돼? k-2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몇 k 들어가? 4k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지? 자, 계산해보면 k제곱에 마이너스 몇 k? 자, 8k의 플러스의 4가 0보다 작은 상황에서 k의 범위를 구해보니까 자, 얘를 풀었을 때 근의 공식 쓰면 4 맞지? 뿔마 얼마가 되는 거야? 16에서 4 빼니까 12 맞지? 그래서 이 범위가 4 마이너스 2루트 3에서 k가 4 플러스의 2루트의 3이다 라고 이렇게 체크가 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봐봐. 아까 전에 내가 축방만 다시 써볼게. 아까 fx의 추계방 정식이 뭐였지? 2k분의 k-2였잖아. 맞지? 자, k가 이런 상황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건 일단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거든? 대략적인 값만 세팅을 해보면 얘가 루트 10이니까 3점 얼마지? 맞지? 그러니까 얘는 대략적으로 0. 얼마의 값을 가질 거고 얘는 대략적으로 7. 얼마의 값을 가질 거야. 맞지? k가 양수인 상황이고 그럼 생각을 해보면 대칭축 자체가 뭐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겠네. 맞지?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할 거거든. 그래프의 개형을 따져봤을 때 둘 중에 하나야. 이렇게 붕 떠 있거나 알겠지? 혹은 이렇게 붕 떠 있거나. 여기 하나 더 그릴게. 이렇게 붕 떠 있거나. 선생님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 자, 그럼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fx의 그래프를 그려놨으니까 여기서 f의 절대값 x 우리가 구하는 요 그래프를 구해보면 삭제하고 남는 부분이 여기였지. 맞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오케이. 맞지? 항상 성립해. 자, 이 부분이 남았어. 대칭하자면 이렇게 되겠지. 항상 성립해. 그럼 답이 되는 것 같거든? 근데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저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건 맞아. 그럼 저 때만 될까? 라는 생각을 해볼 거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이 범위가 나온 궁극적인 이유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가 애초에 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x축과 만나지 않아. 그러니까 삭제하고 대칭을 해도 항상 떠 있겠지. 그럼 내가 역으로 이런 생각을 할 거야. x축과 만나더라도 항상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거거든. 근데 우리가 조금 이 기억, 니은, 디귿을 풀이하는 과정상에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얘에 대한 발레를 찾고 싶으니까 일단 만난다 라고 할 거야. 그 다음에 y절편이 1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자.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쳐봐. 맞지? 그러면 얘는 얘랑 반대되는 케이스지. x축과 만나. 그냥 d가 0보다 큰 케이스니까 이런 범위 안 나와. 맞지? 자, 그러면은 만약에 fx가 이런 상태면은 우리가 구하는 그래프는 이 친구를 이렇게 갔었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 자, 그럼 얘도 항상 성립하는 거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굳이 얘가 아니더라도 이런 상황이 등장하면 항상 성립할 수 있겠구나 라는 뜻이야. 그럼 선생님이 그냥 대충 값만 계산을 해줄게. 일단
이 범위는 내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판별식 입장에서 보면 부등호의 방향이 거꾸로 된 거야. 맞지? 자, 그러면 판별식만 써보면 범위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k라는 친구가 4 빼기의 2 루트 3보다 작던가 k라는 친구가 4 더하기의 2 루트 3보다 작아요 라고 이렇게 범위가 나왔을 거거든? 맞지? 두 번째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두 번째는 아까 추계방정식이 지금 음수 쪽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언제 음수가 되느냐라는 걸 생각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얘가 언제 음수가 되겠어? k는 양수니까 얘가 음수가 되는 경우는 0에서부터 k가 2까지가 되겠지. 맞지? 자, 그럼 마무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들의 공통 범위인 0보다는 크고 k가 4-의 2 루트 3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고, 이렇게 된다면 이 범위가 아니더라도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기억만 정답이네. 기억은 맞고 니은 디귿은 틀렸어요 라고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문제가 30번에 배치되어 있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다뤄보지 못한 친구도 있을 텐데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유가 뭐냐면은 자, 첫 번째 x제곱을 절대값 x제곱으로 바꾸면서 일단은 식 하나를 바꿔줄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되면 주어진 fx와 f의 절대값 x라는 이 두 가지의 그래프를 정확히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케이스를 나눠가면서 그래프의 개형을 해석해 봐야겠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건 중요한 문제니까 시험 끝났더라도 한 번씩 다시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네, 이렇게 두 문제를 좀 같이 풀어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이 끝났다고 이제 조금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주요 문제들은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아,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좀 확인하시면 분명히 학습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2학기를 이제 시작하는 시간인데요. 1학기에 결과를 좀 냉정히 받아들이시고 현재 자신이 부족했던 부분이 뭔지를 좀 파악하시고 그걸 보완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위엘의 파인만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를 분석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서술형 대비나 혹은 맞춤형 이제 오답 프로그램 등이 있으니까요. 혹시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학원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레파인만 고등부 수학과 팀장 이철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